안녕하십니까. 운국입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어떤 시로 볼 것인가. 외국인도 다 포함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봤는 것에서 외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한국 시간으로 변형이 돼야지만도 변화시켜 봐야지만 그것이 맞아요. 그 확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맹리학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맹리학을 다 기본적으로 원래 다 했지만, 맹리학 하는 분들은 특히 해외에 태어난 그 시간, 그걸 자연시라 하거든요. 그 나라에 태어난 시간 그대로를 갖다가 봐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자연시는 완전히 안 맞아요. 한국 시간으로 변형시켜 봐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맹리하는 사람을 볼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자연시로 보는 것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맹리학으로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맹리학에서는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니까 자연시로 그냥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한테 상담한 이분도 보게 되면 다른 데는 자연시로 다 봤는데 저는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앞전에 다른 외국인도 독일에서 태어난 그 여성도 10군데 갔다 했거든. 10군데 한국에 이 독일 여성이에요. 한국은 그 남성이 같이 왔는데 그 부모님하고 여성분은 그때 안 왔고 결혼까지 생각하던 분인데 전부 다 궁합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연시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독일 여성을 변형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궁합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지금 정보들이, 이 당사자는 자기 부모님이 반도체, 이제 부친이죠. 부친이 반도체 회사를 다니니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가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음력으로 11월달,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잖아요. 자기 모친은 그냥 집안에 가사만 하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가 자연시거든요. 그 미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3월 22일 날 오후 10시 31분에 딱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럼 해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의 3월 20일 해시로 요게 그렇게 보는 것이 맹리학입니다. 그런데 운고 기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3월 23일 딱 변형시키면 그 시간이 31분이니까 미시도 될 수 있고 신수도 될 수 있는데 미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확신을 가지는 것은 여기에 자 보게 되면 좀 이따가 이제 볼 건데 여기에 붙이는 반도체 좀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지고 평생 잘 다니고 뭐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아는 거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반도체를 그걸 떠나서 완전 부친이 일찍 죽거나 엉망이거든요. 그게 이 자연시가 완전히 나온다고요. 그리고 뭐 18세니까 몇 년 전에 이 부친이 이제 심장 그 스텐트 수술을 또 했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특히 제가 꼼꼼하게 부친이 말띠라는 거, 부친이 개띠고 자기 할아버지가 말띠, 조모가 돼지띠, 외조모 개띠, 또 삼촌 고모가 있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삼고라고 이렇게 했어요. 소띠, 또 부친 누나죠. 큰 고모죠. 이제 여기가 누나가 돼요. 아버지의 누나. 이것도 전부 다 여기 있는 걸 다 확인 다 했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요. 완벽하게 다 나오고 이것이 운명적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는 안 나와요. 막 어떤 거는 몇 개는 맞을 수 있는 맞게 나오는데 엉망이라요. 그래서 큰 걸 갖다가 대입해 가지고 확인식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친이 직장이 튼실했죠. 자, 그걸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금년에 직장이 여기에 지금 음력 11월 달에 금년에 이미 퇴직을 한다고 이미 됐어요.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취직 여부를 저한테 물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연시에서 먼저 부친이 능력이 있는가 봤을 때에 앞서 부친이 여기 보게 되면 부친이 말띠라고 했습니다. 말띠. 자, 그러면 부친이 말띠니까 여기는 5라는 숫자가 하나 있어가 그대로 보면 되지만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또 별도로 보는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아버지가 말띠니까 말띠를 보게 되면 이 7화잖아요. 7화. 5화잖아. 5화. 5화를 극하는 것이 관이 직장이죠. 그러면 이 육수가 직장이 돼요. 아버지 직장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직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제 여기서 흘러가는 기운이 성국이 돼요. 다 잘 알다시피 공부한 분들은 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금생수대가 여기 딱 직장에 와요. 그러니까 직장이 튼실하다고 비춰지지만 바로 암장수가 있어요. 암장수 팔목은 그러니까 육수가 나무 옆에 있어가지고 물이 나무가 되어버렸죠. 육수는 물이잖아요. 돼지고요. 이거는 팔목이잖아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비유를 많이 하지만도 불 옆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는 불돼버리죠. 없어지고 불되죠. 똑같대요. 물 옆에 나무가 있으면 물은 사라지고 직장이 곧 팔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직장이 육수가 이제는 팔목이 됐기 때문에 팔목이 오토를 딱 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자진 합수 인호술 합파가 딱 충국을 하고 사금을 합해버리죠. 그러면 아버지는 직장이 없는 존재가 돼요. 아버지는 직장이 없어요. 이 맹국에서는. 직장이 있다 그래도 자주 옮기고 없는 것처럼 좀 일하고 또 그만 쉬고 또 좀 일하고 쉬고 막 이런 식으로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힘듦을 겪는 게 내 운명이고 앞서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신자진 합수가 있거든요. 신자진 합수가 여기가 가려져 있는데 신자진 합수 이 수가 인호술 합파를 충국해요. 아버지를 충국하죠. 아버지를 충국당했으면 아버지는 일찍 사별하거나 이거는 왕해가지고 사별은 아닙니다. 충국하게 되면 사별이나 이별하거나 없는 듯이 살거나 불구자 병자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죠. 이 명국이 여기 명국에서는 아버지가 무능하고 직장생활도 못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말띠니까 이 7화가 5화 그 말이죠. 말띠가 되게 되면 제가 이 정보를 좀 그 원리를 갖다 공개를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직장이죠. 관이죠. 정관.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장이 육수죠. 이 7화가 아버지란 존재는 7, 5, 9, 3, 4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직장에 여기 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장인 사람이 되어버렸죠. 직장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이 3, 4이 생하는 것으로서 아버지 자체가 부친 자체가 3, 4이 되어 육수로 생하니 아버지는 바로 정관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직장인이죠. 그렇게 아주 직장이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도 당연히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명국과 이 명국의 차이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대운에서는 직장을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음력 11월 달에 직장을 나온다고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랬잖아, 여기에요. 음력 11월 달 퇴사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재취직 여부에 대해서 되게 관심, 왜냐하면 되게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놀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 되면, 이 대운에서 직장을, 아버지 부친의 직장을 왜 잃느냐, 나오느냐를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그러면 이 대운, 이제 이건 끝났지만, 그래도 직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 대운의 아버지 직장이 흉한가 나쁜가, 앞서 말한 걸 제쳐 두더라도,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대로 여기 되죠. 팔목인데, 이제 아버지 직장이 건강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팔목이 그대로 중심축으로 대운에 여기에 오가 있죠. 오가 있게 되면 계속 아버지의 직장은 건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토합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대운이 여기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일로 간다고요. 그래서 직장이 그러니까 직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이 대운에서는 직장이 대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 직장이 대용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화가 암장수 10토와 더불어 있으면 사유축 합금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정인이 되기 때문에 새로 가겠죠. 그러면 일수 자축 합도로 가게 되면 동일하니까 삼목을 가게 됩니다. 삼목을 가는 게 이 법칙입니다. 순수의 법칙.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호술 합화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759, 34의 육수로 가게 되면 육수는 그대로의 팔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팔목은 오토를 딱 합하게 되면 오토는 신자인 합수의 인호술 합화가 충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친이 흉하죠. 일단은 부친이 흉하고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떨어지는 것은 사금을 거다 합해요. 그러면 이 팔목은 육수, 아버지의 부친의 직장이 이제 팔목이 되었잖아요. 부친의 직장이 팔목이 되었어요. 팔목이 되었기 때문에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사금을 합하면 충이 되잖아요. 충. 그러면 팔목 안에 깃들어 있는 육수 직장은 아버지는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대운에도 그럼 직장을 나와야 되는데 왜 직장을 다니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대운에서도 왜냐하게 되면 이 대운은 막바로 여기 오거든요. 여기 오게 되면 오토를 합하게 되면 똑같이 사금을 합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이 대운에는 어째서 직장이 무탈했나,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운고 원리에서는 분명하게 나와요. 그 차이점을. 이런 건 되게 고급 원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원비 회원들에게만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차이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신수에서 들어가지고 금년에 아버지 직장이 둘을 또 비교해 볼게요. 부친의 직장이 여기가 부친의 직장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칠화가 동초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면 부친의 아버지의 직장이 어째서 이게 직장이란 말이에요. 부친의 직장이 금년에 흉한가 안 흉한 걸 보자고요. 부친의 직장은 먼저는 암장수 사금과 더불어 사유축 합금이니까 이거는요, 그대로 이게 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육수가 되게 되면 직장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직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삼목도 가게 되면 삼목은 칠화는 정인이 되기 때문에 제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다시 육수는 팔목밖에 안 가요. 팔목. 그러면 아버지 직장은 팔목이니까 이제 팔목으로 화했기 때문에
육수가 팔목 나무 안에 깃들었기 때문에 팔목에 붙이니 직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면 오토가 신자진 합수와 인호술 합하, 그 다음에 진유 합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직장은 충이 되죠. 유금에. 이 진유 합금이 돼 있으니까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하면 아버지 직장이 사금에 충국을 당하니까 아버지 직장을 잃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연말에 되게 되면 바로 팔목이 아버지 직장이라고 여기가 말했잖아요. 그럼 팔목은 여기 음력 11월 달이잖아요. 전통 기문둔갑, 기존 전문둔갑에서는 달을 볼 때 이게 집안으로 다 보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완벽하게 완전히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원리는 어쩌다가 맞았을 뿐이고 원리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안 맞아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집안을 보고 완벽하게 좋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나쁜 경우 등등을 많이 찾아내고 발견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낸 거죠. 반드시 천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천반에서 팔목은 음력 11월 달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의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면 앞서 사금을 합한 것 동일하게 답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팔목은 육수가 부친의 직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은 부친의 직장을 잃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여기 팔목이 앞서 집안에서 신수의 체에서 직장을 놓은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의 여기 음력 11월 달에 딱 떨어지는 거죠. 천반에서 항상 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아버지 직장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이 정인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의 세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칠화가 있으니까 여기 칠화가 있어도 안 가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일간이 있기 때문에 일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유축 합금돼 가지고 육수를 생하죠. 아버지 직장을 또 생하죠. 그러면 정인이 되니까 아버지 직장은 통기가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차 들어오게 되면 팔목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팔목은 오토를 합하게 되면 오토가 어딨나? 여긴 이제 오토를 합하게 되면 오토는 신자진 합수, 인호술 합하, 사금을 합하니까 이것도 그만두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오토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일간이 이화가 있기 때문에 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수는 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직장이 무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기문둔갑과 명리학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거기 있는 현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거든. 학자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걸 따지고 또 의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냥 돈만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학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 명국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올린 건데 여기가 반드시 한국 시간으로 변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육수가 그대로 여기 오게 되면 이 대원도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만두지 않느냐 하게 되면, 이 육수라는 것은 759 3살의 육수입니다. 759 3살의 육수거든요. 759 3살의 육수가 되게 되면 이 육수는
바로 7화가 육수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대로의 한 일체, 일심, 한 몸체란 말이에요. 공식이, 법칙이. 그런 게 육수는 그대로 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운의 중심축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7화가 중심축으로서 75934 육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이 대운의 중심축은 7화 그대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으로써 팔목의 이 대운의 중심축은 7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팔목은 그대로 7화로 가요. 7화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장인 육수는 손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삽목 가는 거는 그대로의 인호설 아빠 75934이니까요. 제가 그냥 넘어간 건데 그대로 원래 그대로 봅니다. 제자리 들어오면 그런 거고 여기 왔을 때는 이제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다양한 일들이 여기는 조금 그런 것들이 다소 좀 일어나는 면이 있지만도 일반적으로 되게 약하게 일어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평생사주에서 부친의 직장이 75934 육수로서 강력하게 그것도 일간을 가진 최진 육수입니다. 그것도 내가 부친이 스스로가 생애에 개척한 거죠. 그래서 운명상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부친이 왜 해외로 갔는가? 해외로 갔는가? 내 부친은 외국으로 가야 좋다는 것이 분명하게 본인의 이제 명구를 보고도 제가 당사자 부친요 명구를 보고도 해외 안 갔으면 큰일 나는 되게 안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참 잘 가시는데 자 여기에서 아버지는 여기 마궁이 있어요. 마궁은 천마와 똑같대요. 작용이. 그래서 이 명국은 75934이 또 여기가 아버지 직장 생하는 거 여기서 보더라도 천마가 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천마고 마궁이 있고 그래서 부친은 직장은 천마가 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자연시하고 이렇게 보는데 자연시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알려고도 제대로 이렇게 분석도 깊게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게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명국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이 두 운명국에서 이거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있어요. 이걸 공개를 제가 안 했죠. 그런데 우리 카페 회원, 원비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걸 시키기 위해서 원리를 제가 좀 일정 부분 가르쳤는데요. 그 원리 그대로 보게 되면 여기에 다 맞아 들어가요. 법칙대로. 그분이 만약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안 맞아요. 그래서 크게 잘못 알고 있다. 자연시를 보면 안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이거 어쩌다가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는 것은요. 그 원리 법칙이 명확하고 분명한 그 로선을 따라서 딱 가게 되면 그렇게 노는 정해져 있어요. 그 운명선이 딱 놓아 있다고요. 자, 이걸 제가 찾았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라는 거. 앞으로는 자연시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한국 시간으로 변형 시기가 봐야 돼요. 누구든지 외국인 며느리를 보든지 사위를 보든지 어떤 간에 이걸 변형 시기에 봐야 됩니다. 변형 시기 안 보게 되면 안 맞아요. 그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